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아내 정선화가 제게 던진 말입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죠. 저는 한도윤입니다.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이 소도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도윤커피. 별것 아닌 이름이지만 제가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마련한 공간입니다. 새벽 7시. 카페 문을 열기 전 아내 선화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죠. 어제 매출이 또 줄었더군요. 원가는 오르는데 손님은 줄고. 이러다간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보, 냅킨이 떨어졌는데 또 주문 안 했어? 선화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제 주문했어. 내일 온다고 했어. 매번 그렇게 미루니까 문제지. 손님들한테 뭐라고 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또 싸움이니까요. 하지만 선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맨날 장부만 보고 앉아 있어. 실제로 일하는 건 나라고. 내가 뭘 안 한다고 그래. 커피는 내가 다 만들잖아. 그거 하나 갖고 일한다고 해. 청소는 누가 해? 설거지는 누가 해? 저는 참았습니다.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선화의 다음 말이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 40대 초반에 미용실 그만둔 게 후회돼.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집안 좀 챙기라고 했잖아. 시댁 살림 누가 하냐고. 저는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무시했죠.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 선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는 장부를 덮고 선화를 바라봤습니다. 어깨 길이 단발머리에 다크브라운 염색을 한 선화. 깔끔한 캐주얼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낯설어 보였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는 못 살겠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야. 정신 차려. 난 정신 멀쩡해.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이 카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있어. 이 카페라도 지켜야 한다고. 이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야. 선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주를 던지고 앞치마를 벗더니 가방을 들고 나갔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커피잔을 들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잔을 제대로 잡지 못해 커피가 장부 위로 쏟아졌죠. 젠장. 저는 휴지로 서둘러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이미 얼룩투성이었습니다. 선화가 없으니 카페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손님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카페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화의 이혼하자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화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카페를 지키고 있었죠.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팔고, 설거지하고, 또 장부를 보고.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2시쯤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긴 웨이브 머리에 밝은 브라운 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38쯤 되어 보였죠. 어서 오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알겠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녀는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작은 화분들, 낡은 가구들. 제가 정성 들여 꾸민 공간이었죠.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건네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한도윤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서정이라고 합니다.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복지센터. 선화가 요즘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했죠.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강민호 선생님의 딸이에요. 강민호. 은행 시절 같은 지점에서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강 선생님 따님이시라고요? 네. 아버지께서 생전에 도윤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은행에서 제일 꼼꼼하고 믿음직한 분이셨다고. 강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했던 그 사람. 하지만 그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도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복지사로 일하면서 사람들 돕고 있습니다. 서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도윤 선생님 카페와 협력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협력이라면요? 어르신들이 카페에서 모임을 갖거나 간단한 바리스타 체험 같은 걸 해볼 수 있게요. 물론 센터에서 비용은 지원합니다. 저는 제안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손님이 늘어날 기회니까요. 좋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그녀는 복지센터 일에 대해, 어르신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도윤 선생님도 언젠가 센터에 오세요. 어머니도 오시면 좋을 텐데. 아내는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편찮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흐렸습니다. 선화와의 일을 남에게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더니 선화가 들어왔습니다.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조명수와 함께였죠. 조명수는 70살의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돈된 올백 헤어에 세련된 남방 차림. 어머, 서정씨. 선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화 선생님, 여기 오셨어요? 서정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들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걸. 서정씨가 여기 왜? 선화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와 서정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복지센터 프로그램 때문에 왔어요. 도윤 선생님과 협력 논의하려고요. 협력. 선화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오해하는 눈빛이었죠. 조명수가 저를 보며 껄껄 웃었죠. 도윤 씨, 아메리카노 2잔 주시오.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선화를 힐끔 봤습니다. 그녀는 서정과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알았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서정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도윤 선생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서정이 나가고 나서 카페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선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명수만 계속 이야기를 걸었죠. 도윤 씨, 요즘 장사는 어때요? 그냥 그렇습니다. 힘들지. 이 동네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도 선화 여사가 있으니 든든하겠어. 선화가 조명수를 쳐다봤습니다. 명수 씨, 그만 마시고 가요. 벌써, 방금 왔는데. 가요. 선화가 일어섰습니다. 조명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났죠. 두 사람이 나가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선화가 조명수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이 뭔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저는 씁쓸했습니다. 선화가 저와 있을 때는 저런 표정을 짓지 않으니까요. 커피잔을 치우다 서정이 놓고 간 제안서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분명 반대할 겁니다. 저는 제안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죠. 지금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선화는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문자만 보내왔죠. 저는 혼자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커피 제조까지 전부 혼자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선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제야 알았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정이 다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도윤 선생님, 프로그램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회계 부분이 조금 복잡해서요. 혹시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센터 예산 집행도 있고 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다 하기엔 벅찼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서정은 일주일에 2~3번 카페에 왔습니다.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센터와의 업무를 조율했죠.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강민호의 딸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계좌를 확인하던 중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50만 원 정도. 하지만 제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였죠. 서정 씨. 다음 날 서정이 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계좌에서 돈 인출하셨어요? 서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했는데요. 그럼 누가 한 거죠? 혹시 선화 선생님이 하신 건 아닐까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선화는 집에도 오지 않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정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죠. 며칠 뒤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도윤 선생님이십니까? 부인 정선화 여사께서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재산 분할과 이혼 절차에 대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선화가 정말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화가 카페에 왔습니다. 조명수와 함께였습니다. 당신, 시간 좀 돼? 뭔데? 이야기 좀 하자고. 저는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조명수도 함께 앉더군요. 명수 씨가 왜 여기 앉아? 선화 여사가 같이 듣자고 해서요. 선화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업 하나 하려고 해. 사업. 명수 씨가 자금을 대고 나는 미용실을 다시 열 거야. 작은 거. 동네 어르신들 머리 손질해드리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난 다시 일하고 싶어. 당신 카페에서 허드레실만 하면서 살 수 없어. 허드레실. 지금 나를. 조명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윤 씨, 선화 여사 실력은 내가 보증하오. 예전에 미용실 할 때 소문났다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명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자고 해놓고 다른 남자랑 사업한다고? 명수 씨는 친구야. 그리고 이혼은 진짜 할 거야. 선화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여기 사인해. 미쳤어. 40년을 살았는데 그냥 끝내자고? 40년이 뭐가 중요해? 행복하지 않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아내로 본 적이 없어. 그냥 집안일하는 사람. 카페 일 거드는 사람. 그렇게만 봤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그래. 이혼하자. 하지만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해. 카페는 내 퇴직금으로 산 거야. 알아. 그래서 변호사랑 상담했어. 선화가 일어섰습니다. 조명수도 따라 일어났죠.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할게. 이만 끝내자.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제기랄.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 집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정이었습니다. 도윤 선생님, 죄송한데 내일 아침 일찍 카페로 갈 수 있을까요?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혼자겠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혼 서류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제 사인이 삐뚤빼뚤했습니다. 정말 이게 답일까? 누구에게 묻는지도 모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잠이 오지 않아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혼자 청소하고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전화가 없으니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컵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우유를 엎지르기도 했죠.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어젯밤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죠.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커피를 내리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앞이 흐려지더니 중심을 잡을 수 없었죠. 사장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카운터를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죠.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들렸고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카페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제가 쓰러졌다고요? 네. 일과성 허혈증으로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화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모습이었죠. 당신, 괜찮아? 선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선화야. 혼자 카페 하느라 밥도 안 먹고 그랬어. 선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을까요?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이 맞았어. 선화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소리 지금 하면 어떡해. 제대로 쉬어야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일과성 허혈증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거예요. 스트레스와 과로, 불규칙한 식사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심각한 건가요? 선화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재발할 수 있어요. 관리 안 하시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의사의 말에 선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정밀 검사도 필요하고요. 의사가 나가고 선화가 말했습니다. 당신,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내가 챙길게. 선화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선화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정이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도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서정이 들어오자 선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정 씨가 여긴 어떻게 왔어? 소식 듣고 걱정돼서 왔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돌아가세요. 선화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선화 선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고 뭐고 없어요. 제 남편한테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선화야, 그렇게 말하지 마. 제가 말했지만 선화는 듣지 않았습니다. 서정 씨, 나가주세요. 서정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선화를 바라봤습니다. 왜 저래? 서정 씨는 도와주려고 온 건데. 도와준다고? 당신 계좌에서 돈 빼간 것도 도와주는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 영수 씨가 알아봤어. 서정이가 센터 예산이라고 빼간 거래. 근데 센터에는 그런 내역이 없대. 그럼 서정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서정을 믿었는데, 강민호의 딸이라고 믿었는데. 일단 당신은 쉬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볼게. 선화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선화야. 왜? 우리 이혼 안 하면 안 될까? 선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하지 말자. 일단 당신 건강부터 챙기고.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나 없으면 당신도 안 되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선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변할 수 있어? 변할게. 당신 말 잘 들을게. 카페 일도 같이 하고. 약속해? 약속해. 선화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선화라는 걸. 미안해, 선화야.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혼자 힘들게 했지.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선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놓지 않을 겁니다.
조명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괜찮소? 덕분에 살았습니다. 다행이네. 선화 여사, 당신도 고생 많았어. 조명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수 씨, 고마워요. 서정이 일 알아봐 주셔서. 뭘? 친구 사이에. 그나저나 서정이 일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돈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강민호 선생님 생각해서라도. 선화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참 착해. 이제 착하게 살 거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우는 거였죠. 일주일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앉아 있어. 내가 죽 끓여줄게. 고마워. 선화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소리, 물 끓는 소리가 들렸죠.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자, 먹어. 선화가 죽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한 숟가락 떠 먹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딱 제 입맛이었죠. 맛있어. 당연하지. 40년 당신 입맛 모르겠어? 선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선화야, 카페는 어떻게 하지? 당분간 문 닫자. 당신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미용실 다시 시작할까봐. 명수 씨라. 아니, 혼자. 작은 거. 집에서 하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진짜야. 내가 당신 꿈 막을 자격 없지. 선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고맙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서정이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돌려주겠다고. 사과도 하겠다고. 저는 선화와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서정이 먼저 와 있었죠. 도윤 선생님, 선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이 좀 남았어요. 그걸 갚느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정 씨, 그런 사정이 있으면 말을 했어야죠. 죄송합니다. 도윤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믿어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선화가 말했습니다. 서정 씨, 우리도 이해해요. 하지만 다음엔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분할로라도 꼭 갚겠습니다. 서정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일부 돈이 들어 있었죠. 이건 일단 갚을 수 있는 만큼이에요. 나머지는 다음 달부터 매달 갚을게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정 씨, 힘들 때 주변에 도움 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감사합니다. 서정이 나가고 저와 선화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요. 당신,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당신도 그렇잖아. 서정이 이해해준다고 했으면서. 뭐, 사정이 있으니까. 선화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선화야, 우리 카페 다시 열까? 당신 몸은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리고 이번엔 진짜 같이 하자. 당신 말대로 나만 장부 보고 있지 않을게. 약속이야? 약속이야. 우리는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선화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카페는 다시 열었고, 이번엔 진짜 함께 운영했습니다. 저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죠. 선화는 손님 응대를 더 잘했습니다. 어느 날 조명수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도윤 씨, 요즘 두 분 보기 좋소. 감사합니다. 이혼 서류는 어떻게 했소? 선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찢어버렸어요. 잘했소. 부부는 원래 그런 거요. 싸우고 화해하고. 조명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했던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인생에 늦은 건 없으니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만남을 약속해주세요.